차 변호사의 몸공부. 근데 우리가 내내 공부했지만 호흡은 위로 올라가야겠어요? 아래로 내려가야겠어요? 호흡은 내려갈수록 좋은 것이다. 호흡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야 몸이 정상적처럼 균형이 잡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뇌의 어떤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뇌에 급격한 산소를 제공한다는 그런 명분인 것 같은데, 뇌 호흡을 자꾸 이게 좋다고 선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뇌 호흡 잘못하다가는요, 불가에서 승려들이 수행하다 쓰러지는 병이 상기병인데, 기가 위로 역상하는 상기병, 절간에 가서 유심히 보면 상기병이 든 환자의 승려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성실하다.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이 성실도가 한 서너 배 높다. 그래서 스승이 가르쳐준 그걸 막 죽기 살기로 하다가 병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호흡을 잘못 다스리다 보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뇌호흡은 절대 해서는 이거는 위험한 호흡이고, 호흡이 올라가려고 그럴 때 바로 알아차려서 항상 내려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인이 돼요. 호흡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벌써 내 마음이 아니고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이 호흡에 관계된 이런 어떤 부분을 장자가 우리 이제 장자 공부도 언젠가 할 거예요. 도가 철학의 위대한 문을 열었던 장자라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도 제가 한번 했어요. 호흡에 관해서 이렇게 중인이라는 게 우리 일반 대중을 말하는 거죠. 중인, 지식, 중인들은 숨을 쉬기를 이후, 이 이야기를 딱 하는 장자가 2500년째. 통상의 사람들은 숨을 쉬기를 먹고 먹으면 숨을 쉰다. 그러니 천기가 낫다. 그러나 진인, 이게 도가 철학이 추구하는 어떤 우리 궁극의 인간의 이상형인 어려운 말이 아니죠. 이게 참사람, 진정한 사람. 그러니까 그 장자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인간이 군중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물이 중자잖아요. 물이 지어서 그렇게 군중 상태가 되면은 참다운 인간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고독을 가지고 깨어있는 개체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왜 군중 속에 들어가면 같이 합류해서 재밌을 것 같은데 고독이 있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지인, 지식. 이게 뭘까요? 뭐로 진인은 호흡을 하실까요? 지인, 지식, 지인, 지식, 이종. 이 종자가 좀 어렵죠? 발뒤꿈치죠. 이 정도는 뻥을 쳐야 돼요. 이 정도. 이거는 정말 어떤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깊은 진실을 뻥 속에 담는 거예요. 어떻게 발뒤꿈치로 호흡을 하겠어요? 이건 뇌 호흡을 한다는 것만큼이나 이건 뻥이지만은 여기에는 진실이 있잖아요. 호흡이 낮아져야 돼요. 저 전지의 중심으로 점점 낮게 가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이 수행은요, 남한테 절대 들키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 제일 하수들이 어디 가서 티내면서 수행합니다. 오늘 막 손잡고 막 뭐 하자고 공원에 가면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이거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호흡이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개념이고, 종호흡, 종호흡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호흡이지만 이렇게 가장 존재가 낮은 데서 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직면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 모든 걸 다 백지로 돌리면서 의식을 발 뒤꿈치에 두면은 이게 종호흡이에요. 호흡이 정말로 간다는 게 아니고 의식을 발 뒤꿈치에 딱 내리는 순간 기운이 내려가요. 그렇게 해서 장자의 이 구절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발 뒤꿈치에 의식을 집중하는. 그래서 우리 결국 몸 공부라는 것은 몸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워낙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항상 긴장 속에서 살잖아요. 긴장 속에서 살고 이완을 시키는 이거를 접할 기회가 드물어요. 인문학 공부도 자꾸 긴장시키고, 제가 보면 무슨 어떤 어마어마한 개념을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막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 겁을 줘가지고 막 이걸 긴장시켜, 뇌를. 근데 그런 인문학은 결국 우리 현실의 균형을 갖다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장 평범한 것 안에서 어떤 걸 찾아야 돼요.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다 그런 가짜입니다.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가장 평범한 우리 삶의 일상 안에서 어떤 실마리를 잡아서 그거를 나한테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완 공부를 하니까 이 몸 공부하는 도중에 수업 시간에 좀 졸려서 잤다. 이 좋은 거죠. 이완이 제대로 된 거지. 그분은 지금 오늘 몸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죠. 운동하고 스르르 올라줘. 절대 긴장할 필요 없어요. 그 과정. 그래서 지금 긴장을 하면은 몸이 긴장되면서 우리 근육들이 이제 다 굳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과정을 지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육들이 우리가 겉근육이 있고 속근육이 있어요, 몸에. 겉에 있는 근육은 대표적으로 이제 잘 붙는 게 세 군데가 있는데, 목이 있고, 어깨가 있고, 허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근육 세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는 목이, 그 다음에 어깨가 있고, 허리가 있죠. 이 목은 우리 전번에 왜 그 긴장 유발축과 이완 유발축 공부할 때 후삼관 기억나시죠? 맨 안에 이 장강, 미려라고 하는 꼬리뼈 밑에 있던 이 혈점, 그리고 여기 올라와서 여기 목침을 대면 딱 맞는 이 두 개의 혈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이 혈이 뭐라고 했어요? 목침을 댄다고 해서 그 대개 침자를 씁니다.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몸을 생각해 보세요. 이 몸에 전선이 지금 다 가 있잖아요. 전선 수십 가닥이 몸에 다 가 있는데, 이 넓은 면적에 가 있던 애가 갑자기 좁은 목을 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뇌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딱 얘들이 굉장히 밀집돼가지고 모여있는 거예요. 목 주변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반응이 안에서 오장과 긴장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그 이제 신경 가닥들이 얘들의 받는 그 고통의 그 반응이 이 목줄로 일로 전부 일로 모이는 거죠. 여기 전체 애들의 그 통증이 뇌에 이제 연락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여기를 거치는 거예요. 이 목 주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 손권, 우리가
옛사람들이 숨골을 이렇게 중시했잖아요. 연수라고 하는 거, 해부학적으로.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옥침, 연수, 숨골, 이게 다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가 뭉치는 거예요. 뭐지, 내가 누구랑 뭐 씨름을 잡고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가 뭉쳐.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서 뭉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뭉치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에 막 충혈이 돼가지고 뇌에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복잡한 심사가 이 좁은 목을 통과해야 되니까 여기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터지는 거죠. 엉켜가지고. 그러니까 뒷목을 잡고 쓰러질 때 항상 뒷목 잡고 쓰러지지 뭐 손목 잡고 쓰러지지. 그때는 이미 손하고 발은요 얘한테 피를 다 뺏겨가시고 얘는 덜덜 떨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이미.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몸이 민주주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건강인데 독재 상태하고 돌아가는 거지. 뇌 쪽으로. 이걸 깨주고. 이게 지금 이런 형태의 경직이 오는 거고 어깨, 허리 늘 우리가 체험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그래도 외부적으로 드러난 거니까 풀 수라도 있죠. 이렇게 주물러 주기라도 할 수 있고 문제는 안에 근육들이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속에서도 이제 간신, 비폐, 신이 간신, 비폐, 신이 이 근육의 경직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게 목에서 이 5개. 그렇죠. 이 심장은 온 몸에 펌프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심장 옆에 있는 근육을 뭐라고 해요? 그렇죠. 심근이 경색된 심근 경색. 이게 심장마비. 지금 보니까 김무생이 아들이 나이도 얼마 안 된 놈이 운전하다가 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죽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뭐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가 알겠지만은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심장마비. 그러니까 운전하는 도중에 갑자기 심근이 조여오면서 이러면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젊은 친구가 안 됐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차를 타기 전에 누구랑 다퉜는지 아니면 차 안에서 누구 안 좋은 전화를 막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스트레스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호흡이 계속 거칠어지면서 호흡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근육들이 경직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옆에 누구 애인이나 있어서 말이나 시켜주고 풀어주고 주물러주고 이러면 나올 텐데 안 되니까 점점 이때 그러니까 심근경색은 안에서 보면 심장의 근육이 경직되지만 우리가 밖에서 보면 호흡이 막 씩씩대다가 호흡을 못해요. 결국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모든 그 이면에는요 호흡의 변화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평소에 요가라도 열심히 해서 장출식을 몸에 익혀놨으면 위험할 때 이걸 탁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우리 이 공부 과정을 거치면서 체득하셔야 될 게 장출식이에요. 장출식. 평상시에 좋을 때야 뭐 필요가 있어요.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이게 내 힘으로 이제 목 조절을 못하는 어떤 단계에 가려고 막 할 때 그때 탁 치는 이 힘 이거를 지금 못해요. 그 순간 호흡을 깊이 토해내면서 기운을 낮춰야죠. 그래야 안에 있던 근육들이 이완돼요. 지금 이 근육의 긴장 같은 거 이런 모든 게 우리 심리 상태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는 실은 긴장이냐 이완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 긴장합니까? 이완합니까? 이완.
그러니까 너무 잘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면 긴장이. 그러느니 좀 자는 게 낫지. 명상하다가도 자꾸 혼침에 빠지고 잠을 자는데 나 어떨까 이런 사람들은 그 좋은 거예요. 좀 잠자면 어때요? 어? 그 다음날 또 하면 되지. 경찰에서 우리가 잠을 너무 아끼면요 잠이 싫어해요. 복수 들어요. 복수. 현대인들이 전기풍을 이런 문명 때문에 지금 잠을 다 뺏겨가지고 병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완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는 이제 여기서 한문 공부해 보시죠. 이완. 요게 뭡니까? 활공자죠. 활공자. 이완할 때 있죠. 이 옆에는 이게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어조사 야자. 말의 끝에다가 쓰는 어조사 야자인데 이게 뭔가가 종료됐음을 뜻하는 거예요. 어조사 야라는 말은 기야, 기라고 하는 것은 기를 설명할 때 끝내잖아요. 심제야, 심제라고 하는 것은 이 끝날 때 쓰는 어조사인데 어떤 활을 당기는 행위가 끝나고 나면 그 활시를 어떻게 두겠어요? 활 공사들이요 활을 아끼죠. 화살을. 그래서 이제 연습을 다 하고 나면 끝났잖아요. 이 어조사 야자가 끝난 상태예요. 끝나고 나면 그 활시를 풀어둡니다. 창고에 넣어둘 때 활시를 풀어둡니다. 활시위 풀 이자. 활시위를 푸는 이와. 그 다음에 이상하게 또 긴장이라는 거에도 이게 또 들어가. 이때는 긴장할 때는 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팽팽히 당겨야지. 그래서 팽팽히 당긴다는 뜻으로 이 장자를 쓰는 거예요. 팽팽히 당기는 거. 이 이완과 긴장에 다 활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이완. 긴장은 그러니까 요게 실이죠. 실사변. 요것도 실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활 시위하고 어떤 실이 팽팽하고 이완된 그런 개념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완과 긴장.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 그렇게 활시위를 당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늘 이렇게 시위를 풀어놔야죠. 그러다가 적이 나타났을 때 얼른 쓰고 그것도 풀어놔야죠. 이게 검도 팔단의 어떤 위력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하수를 만나서 대련을 붙어도 항상 이완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단 자세 이렇게 이완하고 있다가 허점을 보는 순간 탁 치고 다시 돌아서 또 이완하고. 근데 우리 같은 초짜는 어떻게 하냐면 안 맞으려고 이걸 처음부터 치고 막 나중에 빠지면 탁 들어오는 거지. 이때 맞는 거지. 그 차이예요. 이완과 긴장. 그래서 우리 이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7점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7점은 우리 몇 번 했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7점이 뭐뭐 있었습니까? 좀 크게 한번 해줘 보세요. 아, 그렇죠. 희, 기쁠 희, 되게 분노하는 거, 우울하는 거, 생각이 많은 사, 눈물 나는 슬픈 거, 깜짝 놀란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공포,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다 맞추셨네? 그러면은 이게 우리 몸의 생리학적인 변화를 어떻게 일으켰어요? 희, 즉, 기,
기뻐하면 희 즉 몸안의 기가 어찌 됐습니까? 희 즉 기완. 이게 중요해요. 희 즉 기완. 기뻐하고 웃으면 웃으면 기가 이완돼. 여기 있네. 여기 이완돼. 그래서 웃음요법이 그 중요한 거예요. 긴장하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굳은 일이 있어도 사람이 그 순간 웃기 시작하면 긴장이 해체됩니다. 그래서 웃음요법이 뜨는 거죠. 희즉기 왕, 너즉기 기가 역상해.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기가 갑자기 분노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게 기가 역상하는 거죠. 기가 역상. 우즉기 우울하면 기가 침체돼요. 가라앉아. 이것도 안 좋아요. 사즉기 생각이 많으면 기가 맺히기 시작해. 우리 그때 어떤 여자 이야기 했잖아요. 사즉기 결. 사즉기 결. 이 생리학적인 이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황제가 이 7가지로 분류했던 것은, 이걸 도구로 썼던 것은 이 이야기를 명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비즉기 막 울거나 그러면 손끝 발끝에 힘이 싹 빠지죠. 비즉기 속. 깜짝 놀래. 그럼 말이 막 해도 몸 중심을 못 잡고. 경즉기 란. 어지러운 남자. 공즉기. 공포감에 확 밀려. 확 주저앉으면서 오줌을 싸. 기가 아래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안 좋은 거죠. 6가지가. 이게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6가지를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이게 긴장이, 이게 긴장. 긴장의 모습이 6가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오로지 이거 하나만이 이완이에요. 이완 공부를 하는 이 하나만이 이완이고 나머지 6개가 다 이 긴장이 긴장. 에너지가 자유롭게 편하게 흘러가지를 못하고 막 위로 치닫고 아래로 막 쏟아져 내려가고 엉키고 그러면서 오장육부에 이게 이제 계속 좋지 않은 영향을 행사하는 계속 이 안에 어떤 장기는 비틀리고 어떤 장기는 오그라들고 어떤 장기는 이렇게 막 붓고 이런 형태로 긴장을 일으키는 거죠. 이 긴장을 일으키면 얘가 뇌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목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지. 이거 뻑뻑해지죠. 그런 걸 아니까 옛사람들이 낮잠을 잘 때는 다 우리가 목침을 대고 제일 게으른 사람의 수행 방식이 이제 딱 누워가지고 게으르려면 머리라도 좋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순간 여기가 지압이 되면서 오장육부가 편안해져. 이게 다 전체가 실은 이완과 긴장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호흡은 장입식이 있고 장출식이 있다 이겁니다. 이제 지금 전체 윤곽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상황, 이 긴장, 이때는 우리가 지금 무슨 호흡을 하고 있어요? 장입식을 하고 있어요? 장출식을 하고 있어요? 장입식에 빠져 있는 거지. 분노. 이 새끼가 막 뭐라 그러고 그럼 숨을 막 씩씩 때려치잖아요. 대표적인 것으로 공포를 생각해요. 갑자기 어둠을 지나는데 친구가 푹 하고 나타나. 그러면은 하면서 안기도 모르게 숨을 확 들어줘. 숨을 내쉬면서 놀라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도인이지. 그 순간에 숨을 내쉴 수 있다.
그 사람은 절대 놀라지 않아. 절대 쓰러질 일이 없어. 세상에 스트레스. 이 전체 과정 우리 그때도 공부했지만 히노우사 비경공 중에 제일 센 놈이 이놈이에요. 공포. 이 공포 상태에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왜 분노 상태에서 컨트롤 안 되겠어요? 이 순사적인 에너지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4, 5가 슬슬 시작하는 약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게 침체에 빠졌다가 이게 점점 세지면서 마지막 이로오잖아요. 그래서 이 놀래는 거, 이걸 다스리면 분노를 훨씬 쉽게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상황에서 몸 공부를 한 사람은 바로 장출식으로 치고 들어가요. 아, 내가 오장육부가 긴장하는구나. 이걸 아는 순간 3토. 이 3번으로 기가 이 내려가는 이 실만, 이 느낌, 이걸 잡으면 살고 이걸 못 잡으면 쓰러져. 그 공부입니다. 우리는 익혀 있어야 돼. 24시간 남들하고 섞여 있으면서도 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완하는 거는 조금 한숨 자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신경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조금 이해하셨을 거예요. 전번에 해가지고. 그래서 자율신경은 이제 우리가 언제 자율신경은요 집중적으로 공부 한번 할 거예요. 하는데 이게 미리서 이제 간을 봐놔야 그때 머릿속에 쏙 들어오거든요. 장출식은 결국 그래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 방식은 자율신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은 양의 신경, 부교감신경은 음의 신경. 교감신경은 우리가 분노하거나 싸울 때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호흡을 막 극대화하는 이런 호흡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교감신경 때는 몸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왜? 부신이 아드레날을 얘가 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장출식을 해서 부교감신경을 도와줘요. 교감신경의 이 긴장을 누그러뜨리면서 부교감신경이 살아나도록 이게 장출식이에요. 이게 지금 서양의 이론이나 동양의 이론이 사실은 일맥상통해서 다 통해 있는 거예요. 이 자율신경 이론을 19세기에 영국의 생리학자 랭글리가 발견을 한 건데 말은 안 하지만 이 사람 이론을 깊이 까놓고 들어가면 여기에 음과 양의 논리가 안에 다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율신경, 스트레스라는 게 결국 자율신경을 이게 깨트리는 겁니다. 자율신경의 부조화를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가는 이런 거죠. 호르몬이 제멋대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호흡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지금 알아가는데 제가 항상 결론은 장출식을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장출식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장출식이라는 것의 참 뜻은 뭘까요? 몸에 좋아서 물론 하지만 이거의 참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출식을 하는 이 진짜 뜻은 뭡니까? 내려놔라.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힘을 빼라. 장출식은 결론은 힘을 빼라. 그 칼을 들고 막
그냥 이걸 어쩌지를 못해서 힘을 꼭 주고 있는 이 상태를 내려놓아. 검도 활단처럼 항상 느슨하게 칼을 쥐고 상황을 열린 상황에서 자기가 잘 이 세상과 보다가 어느 한순간에 탁 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여유있게 또 이게 중단 자세, 검도에서 이게 장추식입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특별한 호흡법이 절대 아니고 차혜경남이가 장추식이 굉장히 무슨 특별한 호흡이라더라. 절대 그거 아닙니다. 장추식은 가장 자연스러운 호흡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호흡이고 우리 생명이 원하는 호흡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너무 멀리 지금 내 자신으로부터 이탈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출식으로 못 돌아가. 그래서 이거를 내 원래 나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이거 절대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팬텀 싱어 요즘 보세요? 팬텀 싱어? 네. 저도 재밌게 보는데 거기 이제 마지막 결승전이에요, 요즘이. 그럼 걔들이 이제 무대 위에 올라옵니다. 그 노래 잘해가지고 지금 몇 달 동안 해서 결승전에 온 애들인데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관중들이 이제 처음 보다. 그러면은 혼자도 아니고 네 놈이나 등치 이렇게 큰 놈들이 왔는데도 너무나 긴장이 되니까 무대 위에 서서 걔들 하는 행동을 유심히 봐보세요. 네 놈 다 숨만 내쉬어. 우리한테 와서 강의실에서 장출식 강의 꿈에 안 받은 애들이거든요. 근데 급하니까 몸이 알아서 장출식을 원하는. 계속 한숨을 막 쉬어, 한숨. 참 신기하죠. 여러분 야구 보십니까? 야구? 예. 야구 보면 투수가 막 등판해가지고 공을 던지기 직전에 걔가 뭘 합니까? 걔도 우리한테 와서 강의 안 들었는데 걔도 또 장출식을 해요. 계속 호흡을 내쉬는 그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위기의 상황에 심신의 어떤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과도한 긴장을 꺼뜨리기 위해서 장출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출식 비슷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첫째가 웃음이에요. 웃음. 아까 말한 희즉기와 웃음. 웃으면은 하하하하하 웃을 때 숨 들여 마시면서 웃을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아무리 긴장하려고 해도 웃는 순간 기어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기어가 물리는 거예요. 긴장하던 기아에서 이완하던 기아로 바뀌는 기아. 이거 몸 공부는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기아를 어떻게 바꿔 끼느냐. 내 스스로. 내 자동차를 내가 내 주인인 것처럼 이 기어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웃다 보면은 끝에 가면 삼토처럼 토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왔던 기운이 이완되면서 중심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고. 또 하나는 휘파람입니다. 휘파람. 이것도 다 내법이고. 그러니까 옛날 도둑놈들이 밤에 휘파람 부는 게 이렇게 너무 긴장되니까 그런 건지 아무튼 주인을 협박시키려고 그런 건지 휘파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노래야. 노래요법이 진짜 좋은 거예요. 노래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 우리가. 뭘 치매 환자들이요. 단어를 다 잊어먹습니다. 특히
최근에 습득한 어려운 단어는 더 잘 잊어먹어. 아무리 외워도 안 붙어. 근데 10대 때 놀던 철수 영이 그 이름은 그 동네 그 어디 풍경 절대 안 잊어먹죠. 이 놓친 애들이 그래서 그 치매 환자들을 치료하는 요법 중에 중요한 게 노래예요. 노래 안에는 복잡한 그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요 하나도 안 틀리게 딱 멜로디에 정신이 접속만 되면 다 따라와. 이게 노래의 어떤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래를 하시면 일단 몸이 이완됩니다. 그리고 날숨을 계속 쉬게 장수시. 그러니까 그 새 중간에 안 죽으려고 이제 숨을 막 쉬는 거죠. 응? 그러면서 계속 몸이 이완되는. 그러니까 그 웃음요법은 조금 쑥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 체질적으로 안 맞아서. 근데 노래요법은 뭐 별 거부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노래요법을 염두에 두시고 틈나는 대로. 그러니까 노래요법을 스스로 개발해서 한다는 그 뜻은 뭐냐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호흡의 길이를 두세 배 길게 하는 방법이에요. 노래를 하려면 자연히 호흡을 장축식이 자연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 많이 하고 난 사람들은 다 기분이 좋아. 왠지 그 성가대 다니고 그런 사람들 다 씩씩하고 기분이 좋죠. 그 노래에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한 5분 쉬어서 하죠.